밤사이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목포는 바닷물 만조 시기까지 겹치면서 도심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중고차 매매단지와 상가 등이 침수되면서 도심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폭우로 전남 서부권의 농경지가 잠기고 축사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산비탈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중학교 건물 유리창을 뚫고 쏟아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영광 한비던전 2호기가 갑자기 자동 정지됐습니다. 한수원 측은 방사능 유출은 없다고 밝혔지만 2호기는 수명 완료까지 불과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수명 연장까지 논의되는 상황이라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고향인 진도가 포함된 해남 완도 진도 출마를 사실상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낙후된 고향 발전과 호남 정치 복원을 위해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명분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밤사이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목포는 바닷물 만조 수위까지 겹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중고차 매매단지와 상가도 침수 피해를 입는 등 도심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침수되면서 곳곳에서는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밤사이 내린 장대비에 목포 도심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바닷물 만수위까지 겹치면서 도로는 물에 잠겨 자취를 감췄고 운전자만 겨우 빠져나온 차량은 한복판에 갇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포 도심의 도로도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경찰이 버스까지 동원해서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변두리 마을은 오도 가도 못하게 됐습니다. 마을길이 침수돼 차량은 물론 사람 발길도 끊겼고 푸릇한 노는 아예 물속에 잠겨 사라졌습니다. 막막해요. 지금 출근해서 환자들 관리해야 되는데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해서 좀 걱정이 되고 있어요. 중고차 매매단지도 허리춤까지 물이 차올라 수십 대의 차량이 침수됐습니다. 입구에 모래자루를 쌓아 침수를 막아보려 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거는 배수 처리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 이런 거를 갖다가 시에서 이제까지 가만고 아무 말 없이 놔뒀다가 몇 번이고 민원을 냈어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공사장 옆 도로는 폭우로 주저앉았고 아파트 단지에서는 새벽 시간 정전과 함께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예, 전부 이제 논리가 이제 불도 다 꺼지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흙까지 물이 와가지고 이제 이거 잡은 거예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오후가 되면서 물이 빠지고 빗줄기도 잦아들었지만 삶의 터전은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목포를 비롯한 광주와 전남 지역에 어제부터 20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농경지와 축사 곳곳이 물에 잠기고 학교 건물에 토사가 쏟아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초록빛을 띠던 논이 온통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가지를 키우던 비닐하우스도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일대가 모두 침수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비닐하우스로 향하는 길조차 막힌 상황입니다. 스마트팜부터 해가지고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모두 다 잠겨가지고 지자체에서 좀 배수펌프장을 시간당 67mm의 강한 비가 집중된 한평 지역은 마을 전체가 강처럼 변했습니다. 물이 들어찬 축사에는 고립된 소들의 애처로운 울음소리만 이어졌습니다. 고개 들고 숨만 쉬고 있을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밥도 못 주고 있잖아요. 나주의 한 중학교 건물 안에는 산비탈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유리창을 뚫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방학 보충 수업이 시작되는 첫날이었지만 새벽 시간대여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나가가지고 저들한테 연락이 왔어. 물은 모를 줄 몰랐죠. 출근 시간 이후에 됐더라면 광주에서도 새벽 시간대 황룡강 장록교 인근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인근 마을 주민 16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2시 반? 그 40분이나 방송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3시 돼갖고 나오니까 그 해가 났다고 모두 서 계시더니. 하루 사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무안이 255.5mm로 가장 많았고 신안 250.5, 한평 244.5, 광주 200.5mm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호우 피해 신고는 290건 넘게 접수됐고 한평 등 전남 5개 군에서 침수된 농경지만 1290헥타르에 달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이렇게 수모가 휩쓸고 간 광주 전남에 또다시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 기준 광주와 전남 11개 시군에 호우 예비특보를 발표하고 30에서 80mm, 많게는 120mm의 비가 더 내릴 걸로 예보했습니다. 강풍과 함께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내리는 때도 있겠다며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긴 장마에다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식탁 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채소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상품선도 크게 하락했는데요. 소비자도 상인도 모두 울상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비가 그쳤는데도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채소값을 확인할 때마다 혀를 내두릅니다. 상추나 깻잎이 너무 비싸가지고 또 열무 또한 너무 비싸가지고 가게하는데 엄두가 안 나네요.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실제로 광주 양동시장 기준 한 달 전 680원 선이던 상추 100g 가격은 1,820원으로 무려 166%가 올랐습니다. 시금치는 100g에 1,430원으로 한 달 새 120%나, 열무는 1kg에 3,730원으로 80%나 급등했습니다. 전국이 극한 호우로 몸살을 겪으면서 잎채소의 상품성이 크게 떨어졌고 그나마 시장에 나온 채소들은 가격이 크게 오른 겁니다. 상인들도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비싼 가격 탓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잘 열지 않는 데다 경매를 받아온 물건도 상태가 썩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우니까 야채가 싱싱한 게 있어야 되는데 날씨가 더울수록 계속 이게 막 이렇게 물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진 것도 엄청 우리가 예민해요. 손님들이 만진 것도. 과일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비 탓에 제철 과일인 수박과 복숭아, 포도는 당도가 떨어지지만 가격은 평년에 비해 10에서 40%나 껑충 뛰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폭염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식탁 물가 고공행진은 추석까지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영광 한빛원전 2호기 발전이 갑자기 자동 정지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 측은 방사능 유출은 없다고 밝혔지만 수명 완료까지 불과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노후화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광 한빛원전 2호기 발전이 자동 정지된 건 오늘 오전 11시 57분쯤. 한빛원전 측은 한전과 연결된 송전선로의 과부하를 막아주는 고장 파급 방지 장치를 시험하던 중 이상 신호가 발생해 터빈이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터빈이 정지되면서 원자로 발전도 자동으로 멈췄다는 설명입니다. 한빛원전 측은 이번 사고로 방사능 유출 등은 없었다며 오히려 설비 이상을 감지해 안전하게 정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력계통에서 이상 신호가 와가지고 원자로가 안전하게 정지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40년 수명 만료까지 불과 3년가량을 앞둔 노후화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특히 사고가 난 2호기는 오는 2025년 12월 수명 만료를 앞둔 1호기와 함께 수명 연장 방안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오래된 핵발전소를 설계 수명 이상으로 10년 더 연장하려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산 신호 그리고 고장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의 모든 분들이 사실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해 정확한 원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빛원전 측은 원안위 측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책이 나올 때까지 2호기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그동안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목포에 출마할지 해남 완도 진도에 출마할지를 놓고 전망이 분분했는데요.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한 박 전 원장이 고향인 해남 완도 진도 출마를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낙후된 고향 발전과 호남 정치 복원을 위해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이자 정치 구단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내년 총선 출마 지역구를 사실상 고향인 해남 완도 진도로 결정했습니다. 당에서 결정할 줄 문제지만은 구태여 얘기한다고 하면은 제 고향으로 갈 생각도 많이 굳혀져 있다. 이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고향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고 호남 정치 복원을 위해서 출마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그동안 고향 진도가 포함된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고향을 두고 해남 완도에 약 5,000명 이상 제가 전화를 돌렸고 저희 고향 진도에는 약 300명 전화를 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전부 출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 전 원장은 과거 자신의 지역구인 목포가 아니라 해남 완도 진도 출마를 사실상 결정한 것은 당내에서 논의 중인 동일 지역구 3선 금지 때문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18대부터 20대 총선까지 목포에서 내리 3번 당선됐던 박 전 원장이 또 목포에 출마할 경우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호남 정치 복원과 고향 발전 명분을 내세워 해남 완도 진도 출마를 사실상 결정한 박 전 원장은 조만간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새로운 조직 체계를 갖추고 총선 준비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와 전남의 애정을 수차례 강조하는 등 지난 대선부터 이른바 서진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신임 광주시당 위원장에 주기환 당대표 특별보좌역이 선출됐습니다. 주기환 특보는 광주지검 수사과장, 대검 수사관 등을 역임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도당 위원장은 경선을 거쳐 김하진 위원장이 연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의 신임 시도당 위원장은 오는 27일 최고위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오직 전남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신임 위원장 선출로 조직을 정비한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광주 전남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고 지역구 당선자를 내겠다는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한 인물난입니다.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만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지역구에서 털을 닦고 있고 이정현 전 대표 등은 아직 출마 지역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제 국민의힘이 선전할지 여부는 얼마나 좋은 인물들을 우리 유권자들께 이제 선보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김가람 최고위원과 김정현 전 광주시당 위원장 등의 총선 출마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아직 중량감 측면에서는 약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전북의 이용호 의원이 서울 마포로 지역구를 옮기면서 인물난이 가중된 면도 악재로 꼽힙니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뒤 2회 연속 5.18 기념식에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호남의 예산정책 협의회 등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호남 공들이기, 서진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국민의힘이 유럽 출장을 떠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황교안 국민의힘 수석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광주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세계마을 130여 명이 대피하고 오래된 건물이 붕괴됐는데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이런 수해 현장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해외 출장에 나선 강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지속가능 도시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럽 4개국 6개 도시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김산현 무안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1대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8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 물품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뇌물로 주고받은 혐의로 오늘 김 군수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무안군청 4, 5급 간부 등과 선거 캠프 관계자, 뇌물을 제공한 관급자재 공급 사업자 등 9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 개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광주시가 개정 추진 중인 5개 광고물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인 5개 광고물법에 없는 과태료 규정까지 담겨 있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광주시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정당 현수막을 정당마다 동별로 4개 이상 설치하거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문구 등을 표기할 경우 강제 철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불법 도박 혐의로 체포된 외국인들이 지구대에서 집단 탈주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 4명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광산경찰서 112 상황실 관리자에게는 감봉을, 집단 도주가 이루어졌던 지구대 팀장 등 3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광주청은 책임이 큰 지구대 팀장에게 내려진 견책 처벌이 가볍다며 경찰청 본청에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해당 팀장이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라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남도의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완도 건립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의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안을 사전 타당성 평가에서 탈락 처리해 내년에 공사에 들어가 2026년 완공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전남권에도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건립돼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올해 안에 사전 타당성 재평가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